안녕하십니까, 아는고 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미션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해병아치 TV에서 제가 미션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렬아, 아찌형 동생 승훈이야. 이게 미션입니다. 예. 그래요? 그 생방송 도중에 이 미션 하나 제가 받아가지고요. 자, 두 분은 미션 없이 오셔가지고 한가하신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그좀 아니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혼자만의 미션을 아닙니다. 가지고. 전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어.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나는 지금 오늘 우기한테서 미션을 받았어. 우기. 최욱이가 나한테 그랬어. 너무 강성으로 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하라고. 좋잖아. 그래서 조용히 해. 좋잖아. 우가 나 괜찮아. 이제 됐지. 제가 우기 KBS에 꽂아 넣은 작가입니다. 그래. 네, 우기를 제가 KBS에 꽂아 넣었던 작가예요. 나는 왜 안 꽂아줘? KBS가 망하게 생겼는데 뭘 KBS 가려고 그러세요, 형님? 하여튼 자, 우리 아는고 TV의 정신적 지주 우리 아는고 청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기한테 미션을 받은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네. 네. 제가 그 해병아치 TV를 자주 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뭐 정치적인 논평이나 이런 걸 뭐 차치하고 저는 그 어감 그게 너무 좋아요. 어감. 네, 그러니까 이 억양 이거 억양. 누구야? 지영이야. 이런 것들이 뭔가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흉내를 내본 것뿐입니다. 네. 근데 마침 생방송 도중에 미션이 떨어져서 오늘 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자, 미션 했습니다.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병 아치 TV에서 이쪽으로 좀 구독해달라는 그렇죠. 얘기겠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몇 명이라도- 들어와. 몇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할 판이라서요. 예,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그 어떤 분이 그 저기 민주 진영 그 유튜버들 숫자만 매번 기록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1부 리그의 기준이 5만 이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분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아는고 TV 급상승 1부 리그 등극. 우리 승급했네. 승급했죠. 일부 리그로. 네, 1부 리그 그러니까 5만이 넘었으니까 1부 야, 리그가 됐죠. 야, 근데 우리 참 불쌍해. 왜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5만 넘으면은 일불이 그래. 형님. 그 5만이 야, 저 우익들은 뭐 우익 100만보다 낮습니다. 진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5만 우익 100만이 돈은 잘 벌던데 훨씬. 저기 10,000원씩만. 아니 근데 우익들 진짜 그 보니까요. 네. 100만 유튜버인데 실제 그뭐 동영상. 아니 그 왜 그냥 조회수. 직접 보는 거 뭐라 네. 그러죠? 동시간에 동접자, 보는 동접자. 동접자가 몇백 명이 안 돼. 그렇습니까? 난 그거 보고 그런데 그 우리 슈퍼챗은 뭐 슈퍼챗도 최소한 몇십만 원씩만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안 보니까 못 봤는데. 그 우익이 조금 요즘 부실해진 우익인가요? 그런가요? 하필이면 또 부실했던 우익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저희가 또 가야 할 길이 좀 많습니다. 일단 좀 웃기는 사진으로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요즘 윤석열 부산 회식 장소를 두고 말이 많죠. 일광 횟집에서 뭐 그 일광이 니꼬 그러니까 일본 말로 니꼬다 하는 뭐 의미하네 아니네 뭐 하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부산 회식 장소를 대통령이 유일하게 요즘 최근에 한 일 중에 제일 급하게 직접 고른 겁니다. 이 회식 장소. 먹는 데는 아니 거기가 회가 좋아. 그렇지. 어? 찌끼다. 아니에요. 후쿠시마 애들이 좀 그쪽 수산물들이 몰려오기 전에 좀 우리가 제대로 된 회를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게- 해운대에서는 거기가 제일 좋아. 이 방송이 저희가 유튜브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팟빵에서 오디오로만 들으면 가구 아닙니다. 가구 목소리가 막 최대한 목소리 안 겹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조중동은 야 일광이 친일파 이름이냐? 뭐 일광 횟집이 그러면 친일 횟집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도 다 우르르 가가지고 야 일광이 맞아. 친일인 것처럼 누가 얘기했어? 누가 개때려 패려고 그러고 있어. 아니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더 탐사해서 네. 일광 이걸 방송에서 한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 네. 이름이 공교롭게도 일광이라는 게 이거 예사롭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그 절 이름들도 다 일광이라고 네, 많이 쓰고 네. 있고 그다음에 무슨 회사 이름도 일광으로 회사 이름도 쓰고, 일광으로 맞아요. 쓰고 네. 있고. 빌딩 이름도 일광으로 쓰고. 예. 그래서
저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냥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일광면에 있어서 일광이면 좋겠는데 강원도에서 일광을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광이라는 게 원래 그 하투에 나오는 그 일광은 비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트에 나오는 거는 네. 그렇죠. 고돌이는 5점입니다. 아저그 솔이라고 우리가 보면 얘기하죠. 솔. 네, 솔. 네, 네. 솔이 이제 학이 딱 고고에 서 있는 네. 그걸 일광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서는 일광을 해가 떠오르는 그 일장기의 모습이 이제 떠올라서 사방에다 빛을 비치는 네, 그 우길기라고 보통. 사실 네. 우길기가 어, 뻗어가는 그 햇살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광이죠. 그래서 전투할 때 쓰는 그 군대 기죠. 그게. 네, 네. 근데 그 일광하고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쓰고 있고 그 일광 자체가 또 그 대선 때 한참 이야기됐던 일광조개사라고. 네, 네, 네. 그게 뭐 소를 껍데기를 벗겨가 산소를 그대로 해가지고 참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줬던 네. 그 절 이름이 일광조개사더라고요. 예, 일광조개종의 예. 그래서 전부 다 절이죠. 사이비하고 좀 냄새가 나는데 일광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무슨 큰 문제인가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광 횟집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일광 횟집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회를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1인 코스에 6만 원의 회 코스를 먹을 수 있으면은 그래요? 아니 근데 그 정도면은 그렇게 비싸지 비싼 건 아니죠. 비싸진 맞습니다. 않아. 예. 근데 드셔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예. 거기서 10만 원짜리 먹었다는 거 아니냐?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제일 비싼 10만 원짜리 먹었대잖아요. 근데 근데 좋은 게 나오나?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비싼 거지. 네. 근데 그래도 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유, 1인당 정도는 10만 원씩 4명이 모어서 40만 원이다. 음. 아유 그래. 좋은 회 한번 먹자. 아, 그리고 그렇죠. 예. 나오는 코스가 다르잖아. 네. 계속 뭐가 나오거든. 아니 근데 그 횟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횟집을 왜 굳이 골랐을까? 그렇죠. 해운대에 수많은 횟집이 있는데 그 그럼 횟집이 이제- 가장 맛집이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은 품을 수 있잖아. 그걸 죄라고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부산에 일광이란 지명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행정명이 있을 네. 거예요. 일광산이 있고요. 네. 예. 그 일광산에서부터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광산 주변에 있는 동네를 기장군 일광읍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일제시대 때 이런 식으로 일본식 이름이 지어진 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일광읍 자체를 또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일광이란 이름이 사용되는 곳 중에서 이상한 곳들이 있으니 경계를 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횟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회 얘기로 시작해서 그런지 예, 오늘 끝나고 광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예? 예, 1인당 10만 원짜리로요? 아, 저도 뭐 윤석열하고 요 정도는 돈급으로 놀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광에서 광어를 이야, 라임 좋아. 아, 좋습니다. 그 라임 따라가서 오늘의 지지율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이렇게 회를 많이 드시는 분의 지지율이 어떤지 지금 이번에 좀 나왔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그 유명한 SBS. SBS에서 나온 지지율입니다. 제가 철두철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저 색깔이 완전 화려하죠. 자,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 56.1입니다. 부산, 근데 부산, 있잖아. 경남이. 이것도 참 나는 이상한 게 왜요? 아니 이 딱 보는 순간 음. 소리가 없고 자막이 없으면 있지 저거 네네. 야 국민의힘이 다 이겼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뺐단다? 그러네. 부정을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됐을까? 긍정이 파란색이고 부정이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을 모두 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대구 경북과 부울경까지도 다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그 심지어 의미인데. 강원 제주가 부정이 65%가 나왔어. 맞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저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국힘당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예. 국힘당이 모두 다 석권했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맞아요. 근데 착각하시기에는 밑에 이제 수어를 하시는 분 표정이 착각하지 말라고 뭔가 경고하듯이 예, 그런 표정이니까요. 예. 아유, 근데 이렇게 봐도 수치가 딱 봐도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SBS에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산 부울경이라고 불리는 데는 완전히 뭐 56대 34네요. 이거는 서울시장 봐도 안 돼요 이제. 저 서브 데이터를 갖다 네. 봤는데요. 이제 SBS 거도 그렇지만 저기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도 넘어왔어요. 그래요? 통영도 와. 거기는 통영 고성 같은 옛날에 경우는 그냥 혼자 단독 네, 출마한데 네, 거기가 맞아요. 단독 출마해서 국민의힘 당선되고 하는데 그런 곳인데 통영 고성도 넘어왔어요. 아, 그럼 거의 다 넘어왔다는 이야기네. 밀양도 진짜. 넘어왔어. 밀양, 함양, 밀양. 창녕 이 네 군데가 거기도 한 번도 민주당 되는 데가 네, 아닌데. 거기도 넘어왔어. 이번에 그러니까 창녕 군수도 사실은 우리가 작전만 잘 짰으면은 예. 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진짜 흐름이 진짜 바뀌었다. 맞습니다. 특히 심판론 이 언론만 제대로 써준다면 박살난다. 네, 이런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좀 깨어나는 민주 근데 시민들이 많다. 거기 아까 그 대구 경북도 네네. 대구 경북도 45.3 대 40이라고. 소위 이제 뭐 그 대구 경북도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예. 대구 경북. 부정- 근데 이거는 좀 부정경제로. 안 믿기는데 저로서는. 대구 정도를 빼놓고 대부분이 음. 이제 이 국민의힘과 그렇죠.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아, 이들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충청, 세종이 이게 사실은 중립 보통 이 바로메타를 네네네. 우리 기르는데 거기가 완전히 뭐 61 61대 28 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61%가 부정적인 예. 여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요. 자 일단 어쨌든 뭐 회를 드셔서 뭐 이렇게 지지율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일을 못하니까 지지율이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할 시간에 회를 먹어도 지지율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거기다 오늘 지금 뭐 저희가 이게 생방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긴 합니다만 오늘 또 강원도 쪽에 산불이 지금 굉장히 예, 예. 좀 어디까지 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진태 씨는 뭐 골프 연습장 안 갔대요 오늘은? 오늘 같은 날 가면 안 되죠. 그건 진짜 맞아 죽을 일이죠. 아, 그 그래요? 전에도 맞아 죽을 일인데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본인 말로는 나는 산불 나기 전에 연습장을 갔다. 야. 골프장이 아니라 그걸로 고소한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연습장 간 거 골프 치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골프 치러 간 그랬죠? 정의당에서 그랬나? 그러면 노래방 간 거하고 노래 연습장 간 거하고 그거 차이가 뭔 차이냐? 어차피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코노방은 좀 달라요. 아 코노방은 코인으로 다르구나. 하니까. 코인이니까. 하여튼 참 오늘 같은 날은 아마 김진태 도지사도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마음속으로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일을 하나요 언제? 아유 그렇게 생각이 그래도 아니 그분이 일 안 하면 강원도 도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하길 바라는 마음에 네, 오늘 같은 알겠습니다. 날 해라. 근데 가만히 있어 주는 게 도움 될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습니까? 일을 열심히 해서 레고랜드를 그렇게 날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PF론들, 아, 브릿지론들 맞아. 진짜 다 날라갔습니다. 아 진짜. 예, 맞아. 김진태는 자기 탓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진태형도 일광 거기서 술 드시지 않았나요? 갔죠. 갔죠. 그 예, 예. 시도지사들 다 갔으니까. 그쵸, 거기- 거기서- 그러니까 산불 나는데 거기까지 가서 이거 하신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 날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날 날짜가 그나마. 언제야? 4월 며칠이야? 4월 6일. 4월 6일. 네, 4월 6일. 4월 6일도 제가 알기로는 산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참. 근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는 보니까 웃기더라고. 전에 그 김진태 씨 같은 경우에 그 윤석열 씨 청문회 할 때 네. 완전 주공격수로 막 그 맞아. 맞아. 단신이 그렇게 날려놓고 또 그 밑에 가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랑살랑. 그 하는지 정말 사람이 참 배알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뒤로 얼마가 생기는지를 보면 압니다. 아, 예. 그 정도 생기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예. 예. 레고랜드에서 얼마나 해먹었을까요? 예. 참 한번 들어가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레고랜드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요. 아유 거기 참 놀러 가보고. 본인이 탈 건 없어. 형, 저는 체중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고- 본인이 탈 게 없어. 레고 부서진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엉덩이도 낄 거야.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랑하는 저만이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나 가요 톱5 5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주세요. 아니, 빠밤. 예? 요즘에 예. 나가요 이게 귓전에서 맴돌아. 형님 재밌어. 주무실 때요? 어. 내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나가요. 그렇게 아니고 나가요. 요거. 예, 형님. 예. 환청까지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이냐고요? 네. 예, 한미 우리가 남이가 감청 도청 사건인데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감청 도청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야, 이 사실 분노를 얘기해. 감청 도청을 당한 게 억울해하고 분노해야 할 사건인데 이 사실을 분노물 이 사실을 고발한 놈, 이 사실을 밝힌 놈을 가지고 대통령실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그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뭘 갖고 화를 내냐면 이 사실을 이렇게 보도했다. 보도를 하거나 그렇죠. 예. 혹은
그 보도한 걸 인용해서 비판한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김태호가 아주 신박한 논리를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건 도청된 게 아니다. 에? 위조된 거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백악관이랑 같이 우리는 이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용기도 가상하죠, 진짜. 그런데 백악관은 바로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과했고. 실질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뭐야 이거?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어쩌다가 변명을 하려고 하더라도 미국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지. 그러니까 그 손발이 안 맞네. 왜 이렇게 안 맞아? 아 진짜 얘네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게 김태현은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유상범은 라디오 가가지고 지금 이 도청 감청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언제든 해 미국은 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미국은 대놓고 이제 하겠네. 그러니까요. 별일 아닌데 뭐. 뭐 세스코처럼 오겠는데 감청하러 왔습니다. 자, 구석구석. 예. 아니 근데 잠시 감청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요 타임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잖아요. 안홍구 청장님 청와대 있을 때 도청했다고 해서 문제된 적 있습니까? 없죠. 계실 때. 네, 청와대 그때 그렇죠. 아무 적이 없었죠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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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때는 없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권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때. 못 들어봤죠. 근데 왜 니들이 잡으면 도청 감청을 할까? 니들 안에 뿌락치가 있기 때문 아니냐? 미국 간첩이 있어서 거기다 심어놓는 거 아니야? 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김병기 의원, 김병주 의원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 이전할 때 뭐라 그랬어? 이전하는 거 좋아. 굉장히 무리하지만 이전할 때 잘해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부 그런 이야기했죠. 그 걱정된다고. 김병기 의원이 페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그 이전할 때 공사하는 데 가봤더니 수의 계약한 그런 애들이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 자기가 사진을 일부 찍었대요. 예 사진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대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에 다른 나라의 그 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기 와서 도청 장치를 심지 않는 놈이 직무유기다. 실제로 그렇죠. 그 청와대라고 하면은 가장 그 중요한 기밀들이 다 그렇죠. 거기서 논의가 되는 자리인데 네. 거기에 지난번에 그 다노림인가요? 예. 그 건설사. 뭐 거의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회사들 네네. 예. 그냥 사업자 등록도 금방 내 가지고 이 실적도 없는 회사들을 거기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뭐 정보기관에서 그런 거 심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 맞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청 장치와 그 기술들은 정말 아주 고도로 발전했고 한국도 도감청에 있어서는 세계 넘버 3위 안에 다 들어간다. 그 정도로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정밀 기기로 찾지 않으면 도청 장치가 돼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인데 80한 2년 3년 이 무렵인데요. 그때 그때는 청와대가 그 박정희 정권이잖아요. 네. 그 박정희 정권 그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두환 정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내자 호텔이라고 혹시 지금 서울 경찰청 자리. 네네네. 그 당시 외국인들이 주로 드나드는 거기서 청와대가 그래 멀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와대하고 그 멀지 않은 곳에서 박정희가 옛날에 그 시절에 네. 박정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당시에 원작 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이제 카트가 막 그때 와서 들어오지도 않고 막 나중에 문제 삼아 할 때인데 미국에서 그걸 감청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감청이 안 된대요. 네네. 왜냐하면은 청와대에 어디 초점을 맞춰 놓으면 내자 호텔 그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에 전파를 쏘면은 거기서 떨림 현상 같은 거 가지고 창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려서. 근데 지금은 훨씬 그게 언제예요 벌써 40년 전인데.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는 그게 뭐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기사를 써주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대.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박통이 그 당시에도 그걸 안 들키려고 밖에 나와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40년 뒤에 지금
그 장비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아유 발달했겠죠. 그때도 그랬는데 네. 그러면 이런 데는 그냥 가서 뭐 이거 찾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입수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네. 이게 재미 교포가 뉴욕 타임즈를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스피커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라고 보내주신 네. 그런 자료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유출이 된 거냐면 사진이 유출이 된 거야 실제로는. 아 사진이 예. 어떤 사진이냐? 기밀 문서를 찍은 사진이야. 문서를 찍은 사진. 문서를 찍은 오, 사진이야. 스파인데 거의. 근데 뭐 그 문서에 TS라고 표시가 돼 있어. TS. TS. 탑 시크릿. 어. 1급 비밀이라는 거야. 형 미안해요. 제가 샴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 죄송합니다 형님. 그 샴푸에서 돈 주기 전에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형님. 아, 탑 시크릿. 예. 그리고 저 표시에 또 SI 그다음에 SI. 슬래시하고 G. 그러니까 SI 감마의 약어래요. 이게 뭐냐면은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을 엿듣는 거를 SI 감마라고 SI. 얘기해요. SI 감마. 예. 그런데 이 보면은 이문희와 그 김성한 이 두 사람의 실장. 그 대화를 갖다가 네네네. 엿들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도청이 거의 분명하답니다. 감청이 될 수가 없대요. 감청과 도청은 다른 거니까요. 감청은 허락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어. 도청은 완전 불법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감청을 갖다 허락하는 경우가 제한적이지만 이제 회의를 할 때 서로가 녹음을 갖다가 해놓고 네, 뭐 이렇게 네.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 서로가 또 그 양해를 한 가운데서 뭐 감청을 해서 서로의 뭐 전화라든지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투명하게 듣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감청을 허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그야말로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에서 예. 허락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아니 그걸 누가 감청을 허락을 그러니까요.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자꾸 포탄을 주라고 한다. 포탄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일단 전달을 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하려고 한다.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한국제라고 써져질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게 누구냐를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갖다가 알지도 않고 그냥 미국을 줬다고 되면은 그거는 변명이 궁색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근데 미국은 그건 자꾸 압박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피해갈까요? 이런 걸 논의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내용. 두 사람 사이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한번 그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우크라이나에 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뭐 러시아에서 예. 못 팔도록 하니까 그런데 폴란드라든지 그 인근 의외로, 이렇게 우회로 해서 판다라는 이야기가 그 폴란드에서도 그때 탱크도 많이 사간다고 했죠. 예, 방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요.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여기 SI 감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Sub Control System of Comment라고 해가지고 시긴트의 한 유형인데 시긴트가 이제 정부 통신 정보를 갖다가 도청을 하는 거잖아요. 하이제킹하든 뭐하든 도청을 하는 건데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을 엿듣는데 거기에 감마 분류가 돼 있으면 국가 원수급 원수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안보실장이니까 사실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장관급이니까 당연히 국가 원수급이다 이렇게 보나가요. 그런 정보를 가리키는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분류가.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분류가 NF. 이게 뭐냐면 No Foreign인데 이게 외국에는 공유하지 않는 자료. 국내 자기들만 미국에서만 보는 자료.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 단독으로 확보한 그런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 CIA가 그러니까 CIA 또는 뭐 미국 정보기관이 많으니까 거기서 도청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교포가 뉴욕 타임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사진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더군다나 이게 3월 달부터 인터넷에 떠돌았대. 아 그래요? 꽤 진짜. 됐네. 벌써 한 달 가까이 넘었는데. 인터넷에 떠돌았대요. 그러니까 이야.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지네들이 도청했던 극비 자료를 누군가 빼돌린 거야. 여기서 러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 내에 첩자를 심어놓고 이걸 빼냈고 이걸 가지고 지네들 주장, 그 미국 주장이라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인터넷에 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도청이 됐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태효가. 어쨌든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얘는 나는 정말 의심스러워요. 이자는 진짜 간첩 아닌가요? 정말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리처드 로리스 예. 하고 그 대한항공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인물로 김태효를 일타강사 때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김태효라는 사람이 그 유독이 일본하고도 가깝고 예. 아주 일본 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성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이번에 날아가는 것도 날아갔죠. 이 쪽에서 혹시 흘려가지고 김성한과 그 이문인가 외교 같이 날아갔어요. 비서관 네. 같이 날아갔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 말을 사실은 안 들으려고 했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뭐가 같이 그 공유해서 날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 김병기 의원이 아주 등골에 소름이 확 돋는 그런 얘기를 페북에 썼어요. 네, 네. 미국만 도청했을까? 그렇죠. 그 말도 했죠. 네. 일본도 했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 다 와서 할 자, 판이죠, 뭐 이 정도면. 그러면 지금 네.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닥치단 게 다 설명되잖아. 그렇죠. 아. 그쪽이 패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치는 다 거네. 보고 있는 거야. 와. 다 듣고. 일광패를 던졌는데. 그 다음에 일광패 나온다는 거 아는 거야. 고돌이 어? 다 하고 막. 진짜? 와. 그렇다면은 지금 쟤네들한테 오늘 있잖아요 또 이거 땅 터지자마자 어제 땅 터졌잖아. 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돼 있는 뉴스가 쏟아질 거 아니냐? 예. 근데 일본 가기에서 그러니까 일본의 국무회의야. 음. 국무회의에서 뭘 보고를 해버렸냐면 외교 청서, 예, 나왔죠. 청의 문서를 예.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 예. 그런데 그 문서에 독도는 문헌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그것을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걸 보고를 해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그게 원래 지금 오늘 사위예요. 나가요. 사위야? 사위예요. 그래서 그냥 사위로 같이 나가요 사위까지. 나가요. 사위 빠밤. 저거까지 같이 있어. 근데 그 독도는 절대로 한국 땅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국회에서. 한독수. 그러니까 물론 말 실수라는 건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그냥 깊숙이 있던 것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게 그게 진실되는 그렇죠. 발언 아닌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말이 나온 시점이 너무 그러니까요. 무서운 거야. 예. 그렇잖아. 지금 쟤네 엿됐구나. 저거 드디어 까졌네. 그러면 이 까졌을 때 얘네들이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제대로 문제 제기할 정신 없을 때 없겠다. 한번 그쵸. 질러보자. 예. 이런 거였다면 이거 일본하고 누군가가 지금 예. 실시간으로 일본한테 뭐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될 정도. 근데 사실 저렇게 외교 백서에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 이 외교 우리가 일본 주재 그 한국 대사관 네. 불러들이든가 예. 아니면 일본 대사관을 불러가지고 대사를 불러가지고 조치한다고 하나요? 조치해서 뭐. 예. 그 상당히 그 심각하게 다뤄야 네. 되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다른 우리 그 정권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발끈했죠. 근데 그냥 지금은 혼쭐을 내줬죠. 저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의를 하긴 했대요. 근데 그 어디다 항의를 지금 현재 일본 대사가 없어요. 네. 대사가 없으니까 그치, 일본 어디다 해. 공사를 또 대사 대리라고 해서 초치해서 이야. 우리는 차관 정도잖아요. 그러면 차관이나 과장급이 맞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했을 거야. 그 어디다가 이야기했는지는 없는 거죠. 일광 오마카세 집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게 전달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면 이런 정도 사안이면은 사실 저는 생각에 일본 주재 그 한국 대사를 네네. 뭐 우리 본국을 불러야 돼요. 불러야죠. 맞아요. 오라고 해야지 이놈의 자식들. 그래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를 예. 불러서 네. 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빼야지. 국교 끊을 거야. 그렇죠.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 영토를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본 거라고 저렇게 버젓이 이야기하는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돼. 맞아요. 가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거나 아니면 너 그냥 우리 철수해. 이렇게까지 국교 단절까지 가야 되는 맞습니다. 사안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항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독도를 그냥 눈 뜨고
지금 뺏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 백서에 이걸 이렇게까지 넣어서 그러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넣어서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다니까 보고했죠. 이런 건 처음이야. 보고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본 놈들이 옛날에 임나일본부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임나일본부설. 한반도 남쪽은 저가 옛날에 식민 지배를 했다. 예.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저걸 근거로 근거로 삼았는데 삼았죠. 예. 앞으로 거기까지 안 갈까 모르겠어요. 가겠죠. 당연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 얘기 나오면 임나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그 임나일본부설을 지금도 아직 뭐 역사 문제는 바로 잡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지금도 네.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예. 신라를 자기네들이 지배했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신라를 쳤는데 가야가 와서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쳤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써 뭐 홍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런 또 역사 얘기를 또 아농구 TV에서 다루기 때문에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끝날 때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가요 톱 5 3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3위 주세요. 빠밤. 자, 흑자는 어디 가서 보면 되니? 추경호 제가 장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아 우리 물건 어디서 팔아요, 예. 추 장관님? 사진 10번 이번에 그 추경호 총리 추장관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럼 오해하시니까 예. 추경호라고 추경호. 부르십시오. 경호형. 추경호 씨, 예. 우리 물건 어디서 팔어? 내 사랑해 그 김경호가 생각나네요. 비가 오니까 저도 오늘 추경호 씨, 형 승훈이야. 경호 형, 나 승훈이야. 그 중국과 교역에서 많은 흑자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장관의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근데 싶어요. 나는 이 친구가 네. 뭐 저하고 진짜 친구니까 네. 내가 친구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거래는 이제 우리 탈중국을 해야 된다고 했던 맞아요. 친구도 이 친구이거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대중국 무역에서 우리가 작살이 나고 있잖아요. 완전 나고 있죠 그냥. 예. 그래서 야, 이 진짜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 경제부총리라는 자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모든 우리나라 경제 그 책임자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을 그렇게 설명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끊겠다는 선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나라의 책임지는 장관직에 있으면은 우리 거래가 이제는 많이 흑자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으니 대안을 제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아이고 이제 끝났네요.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데 테슬라는 중국에다 공장 짓는다? 그것도 부럽네.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 차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는 자기네들이 생산하겠대요. 이러면 누가 줬댈까? 모르죠 뭐. 우리 LG 이런 데들이 그냥 난리 났죠. 엿대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로 만드는 차는 우리 거는 그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예. 그런데 자기들 거는 되나? 테슬라는? 그렇대요. 테슬라는 특혜를 받았어요. 그 테슬라법이 지금 통과됐어요. 그런데 그걸 마치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것처럼 그 완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따낸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테슬라가 따낸 거예요. 테슬라가 따냈는데 네. 우리 거도 되는가요? 그러면 그건 모르죠. 우리 거는 또 우리 것대로 우리 뜻대로 해봐야 풀어야죠. 되는 거예요. 예. 테슬라 법이라고 하면 테슬라에 한정해서 한 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음.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품들이 진짜 이제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기술로 이루어진 건지를 보자. 뭐 이런 네, 식의 네.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 테슬라는 미국 기업이니까. 근데 반도체도 그럼 삼성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중국에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는 괜찮은지 근데 볼 수 노하우만 있도록. 뺏어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져오라고 맞아요. 해서 갖다 바치고 있고요. 또 예. 이러니 뭐 이거 큰일 났죠 지금 사실. 근데 지금 중국과 그러면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흑자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 나는지 중국과의 교역량을 한번 보면 또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퍼왔습니다. 일단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글자가 좀 크긴 한데 어쨌든 1위가 중국입니다. 어쨌든 2022년 당연하죠. 11월 그 다음이 미국 3위가 이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요거 이제 베트남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근데 베트남이 아무리 수출 금액이 가장 3위로 높다고 해도 미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중국의 중국- 3분의 1이요. 예, 중국이 3분의 1이에요. 아무리 3위라고 해도. 그러니까 즉 그만큼 중국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마켓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수입 증가율 그리고 수출 증감률이 지금 굉장히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고 있죠. 조금씩. 근데 이것도 있지만 이걸 그래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시죠. 중국은 수출과 수입이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우리나라가 네. 지금 현재는요. 아 원래는 엄청나게 흑자받던 우리가 데 아니에요. 예, 수출이 훨씬 많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적자가 지금 적자로 돌아섰죠. 적자로 네네. 이게 2022년 자료고요. 네. 원래 들어와서 바로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계속 지금 적자 상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2022년 11월 자료입니다. 예. 이제 그래프 제일 이쁘게 나온 거라서 제가 조금 최신 버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단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예. 일단. 추세를 보면 돼요. 예. 그리고 2위가 미국, 그다음에 3위가 베트남 이런 식이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을 이 시장이 이제 재미를 못 보겠다고 말만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틀림없이 장관이나 아니면은 산업통상자원부나 다른 데서는 베트남을 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어차피 우리 뭐 우방 국가니까 베트남을 노린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베트남 걸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무역 협회에서 베트남하고 얼마나 무역을 하고 있는지 이걸 가져와 봤는데 1등이 이겁니다. 휴대전화 및 부품입니다. 즉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만 가장 크게 지금 현재 무역이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베트남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공장 있잖아요. 예. 그거요, 그거. 중국에 있던 삼성전자 처음에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이 구미에 있었거든요. 네. 구미에 있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서 싼 노동력으로 그 짓겠다고 해서 중국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삼성이 중국에서 한참 동안 하다가 지금 전부 다 베트남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거기에 휴대폰 관련된 전화 부품은 다 지금 베트남으로 맞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휴대전화, 컴퓨터, 전자기기 이런 것들이 뭐 1, 2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 증감률이 보시면은 크게 높지가 않은데요. 베트남 지금 현재 수출 품목으로 가장 증감률이 높은 게 뭐냐면 신발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뭐 신발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큰 돈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신발은. 이제 신발은 원래부터 베트남에 많았어요. 네. 뭐냐면은 이 태광 시럽이라고 아, 옛날 태광. 박연차 예, 예. 그 신발 공장이 베트남에 예, 맞아요. 주 저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 이제 거기에 베트남은 어떤 입장이고 하면은 젊은 그 전후 세대의 네네네. 그 베이비붐 세대가 일어가지고 예. 베트남은 지금 노동 인력들이 아주 젊고 건강한 노동 인력들이 지금 많죠. 한참 많죠. 예. 그러니까 저런 그 노동력이 필요한 네네. 그런 쪽으로 많이 가가 있기 위해서 베트남은 오래전 됐죠. 베트남에서 태광 시럽 그런 신발들이 베트남을 통해 가지고 많이 수출되고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이 수출이나 수입, 그러니까 이제 무역에 관련돼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아유 이제 중국에서 재미 본 시대는 갔네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을 할 거면 베트남과 관련해서 무역에 관련돼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도 알려주셔야 우리 국민들이 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와중에 오늘 대통령이 기아를 방문했대요. 현대- 기아차 공장, 네. 현대 기아차의 기아차 공장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의선이는 100조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어디다 투자하는 어디다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슈퍼챗 아니, 써, 그러니까- 슈퍼챗 100조. 와 진짜 어? 지금 완전 독재정 보는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 그- 팔 비틀어가지고 야 100조 넌 내놓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삼성도 일단 그게- 저희 투자하겠습니다. 300조 투자할게요. 300. 그래놓고 300조는 돈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부도수표 날리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네.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마 재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들이 그 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네네. 세계적인 그 거래처들을 가서 다 척지고 오니까 네네.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그렇지, 미국 가서 지금 그렇죠. 장난쳤지. 일본은 지금 삼성 이 평택에 만드는 250 네네네. 그 공장을 공장을 짓는다, 예. 만 평에다 짓는다 예.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소부장을 데리고 온다는 거. 우리나라 소부장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사람 같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아,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말씀하시니까 그게 기억나거든요. 왜 초창기였나요? 중반기 때쯤 왜 그 재벌 그룹들 총수들 다 불렀는데 거기 오뚜기 회장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의외였다 그런 생각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뚜기라는 이런 기업들이 커야 또 의미부여를 또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는 뭐 네. 재벌 그룹은 아니고 예. 중소기업 중에서 견실한 그렇죠, 중소기업이고 그런 의미로. 사회적 이미지도 좋고 예. 그랬죠 그 예.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그게 좀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네. 맨날 보던 게 뭐 현대 뭐 아니면 뭐 삼성 뭐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아유 대통령님 하하하 돈 내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런 좀 우리가 각광받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기업 총수나 아니면 회장님 모셔가지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갑자기 또 라면 먹고 싶네. 나 오늘 점심에 비 오니까. 진라면 먹었어. 매운 거. 진짜요? 저도 진라면만 먹는데. 2개나 먹어가지고 지금 라면 풀어 안 풀어? 어? 라면요. 라면을 네. 풀다니. 아니 계란 풀어야지. 근데 안 푸는데. 계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계란을 톡 떨어뜨려가지고 네. 노른자를 터뜨리지 말아야 돼요. 그건 저도 정답. 맞아요. 그런 다음에 어. 딱 그 나중에 면 위에다가 그 계란을 싹 올려놓어. 그다음에 젓가락으로 딱 자르면은 그냥 노른자가 쫙 이렇게 퍼져나갈 때 그때 비 오니까 그냥 노른자가 라면. 이제 코팅돼 있는 그런 맛. 맞아. 예. 어떻게 진라면 뭐 광고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 안 왔어요? 잘할 수 아직도? 있습니다. 광고 안 들어왔어 아직? 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따오라고. 저는 오뚜기만 먹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어떻게 계속 농심불매! 하겠습니까? 형님. 농심 들을 수도 있어요, 형님. 들어. 알겠습니다. 형 강연. 선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형님. 형 대본에만 있는 거예요. 대본에만. 나 이러니까 우기가 싫어하나 봐. 우기가 여기 감동 같아요. 급발진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좀 음식 얘기 살짝 한번 뿌려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에이스 언니가 좋아하는 코너 오빠 나가요 톱5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주세요. 빠밤. 야 전지전능 전광훈 사진전. 이걸 제가 오늘 두 분한테 아직 설명도 안 드렸고 PD한테도 설명을 제가 미처 못했는데 오늘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는 코너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사진을 그냥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도슨트 같이 이 사진은 그러니까 무슨 사진전이야. 사진 보면서 그 정광훈 씨가 걸어온 역사를 한번 품평을 하면서 한번 우리 이 작가 열심히 하잖아요. 진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이제 잘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잖아. 좋은 댓글 올라오지 않습니까? 좋은 언제? 댓글. 언제? 어디야? 그걸 어디에서? 그걸 찾아봐야 할 텐데.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만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조떼구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특히 구글에서 요즘에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브들이 잘 노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 잘 안 뜬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반드시 지금 예.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광훈 지우기 흔적 지우기가 지금 시작됐어요. 정광훈은 또 발끈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의 국민의힘과 정광훈의 아름다운 역사를 사진전으로 오늘 한번 마련해서 좋아요. 정광훈이 국민힘당에서 넘버 2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기억하시라고. 넘버 2를 얼마나 지우기를 좋습니까? 한다고? 자 그러면 사진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정광훈 우리 저기 2인자 목사님의 첫 번째 사진. 이분이 이제 발끈하신 요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당대표야? 그러니까 당대표도 그 발언을 통제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대단합니다. 야, 당대표도 통제하겠다는데. 아니 거기에 그렇네요 진짜. 예, 이 작품 그러니까 대단하죠. 저런 그 호기로운 발상에는 완전히 그냥 독재가 서려 있네요. 그냥 온갖 세포가 그냥 독재와 파시스트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에 뭐 이렇게 평가를 주신다면 사진 뭐, 평가를 준다면 예. 저 입도 좀 갈아줬으면 좋겠다. 이거 왜 입을 그냥 놔뒀어?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입이잖아. 아니 이게 다 가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작품이 안 되니까. 그래도 뭐 예.
이분 좀 안 봤으면 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사진 내려주세요. 하여튼 이 작품 번호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작품 보시면서 물론 마음에 전혀 성에 안 차시겠지만 혹시나 마음에 드는 사진 번호 있으면 번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그 또 서로 간의 동행, 국민의힘의 김기현 지금 현재 이제 당 대표와 동행했던 사진이죠. 이게 당시 울산시장 으로 그 주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패악한 정권,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이시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사야입니까? 예. 아유 이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분이지? 많이 안 읽어가지고. 형 선지자. 선지자입니까? 음. 축하드립니다. 제가 종교색을 뜨기가 좀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종교를 그렇게 틀렸던 거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작품. 이사야는 여러 그 예언자 선지자 중에서 예. 가장 이제 탑에 꼽힐 만큼 탑입니까? 예. 그 인기 있는 오. 그런 선지자인데 문제는 그 패악한 그런 왕에게 아주 대놓고 막말을 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바른 소리입니까? 바른 그렇죠. 소리 바른 하는 소리를 하는 오. 그런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네요. 그렇죠. 김기현 그 당시 울산시장이. 예,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그냥 뭐 한마디로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도 지금 그 정광훈 씨 덕분에 네. 당 대표 됐다고 생각하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원뿐만 아니라 예. 이분도 자기도 도움을 받았다 가서 그 실드를 쳐주더만요. 네네네. 이렇게 참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가 됐으니까 자기한테는 이사야야. 그렇죠. 그 당시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건 작품이니까요, 그죠? 작품입니다. 아름다웠네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참 아름다웠던 분들 또 아름다운 사진 우리 또 정광훈 목사님과 국민의힘의 사진 보시죠. 아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친하셨던 분들이 자 이게 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시 대표를 위해서 그. 정광훈 목사가 와서 이렇게 좀 연설도 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당시 그 황교안 씨의 그 머리 모습 보면 왜 머리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삭발 하시고 그랬죠. 그 머리가 이제 송글송글 다시 날 때쯤입니다. 이게.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저 두 분이 사이가 좋았는데. 아유 친형제 같네요. 근데 거의. 최근에 완전히 그 고소했죠 서로. 공천권 뭐 수십 명이다. 네네. 뭐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름다운 동행에 저기 이제 사진상으로 왼쪽 끝에 보시면 우리 또 잊지 못할 분이죠 이은재 의원. 예. 아까진기 사건. 저 사람 지금 돈 열심히 잘 벌고 있어요. 그 건축 건설 그쪽이죠. 건설 공제 회장인가 이 같죠. 회장님이신가요? 어유 이렇게 아름다웠던 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연봉이 3억? 3억이요? 예. 건설공제 회장. 누나 슈퍼챗 좀 쏴. 이은재 의원, 아유 오래간만입니다. 자, 또 아름다웠던 우리 또 사진전 보시죠. 아우 정광훈 목사님과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참 아름다웠었는데, 아이고 이거 보시면 제가 좀 가리긴 했습니다만 가운데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었던 2017년입니다. 아니 그때 이렇게 어떻게 있었습니다. 저런 사진만 갖다 놓는 것입니까? 근데 아니 저렇게 저 때까지만 해도 둘이 손을 예뻤어. 잡고 저렇게 그 들고 좋았죠. 했는데 네. 또 최근에 저 두 사람이 또 서로 설전을 주고 왔잖아요 지금요. 예, 뭐 돼지 발정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형 돼지 발정제 얘기는 하지 마세요. 무감하다. 형 약간 문재인 대통령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준표는 약간 아니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어렸을 때 네, 사진을 알겠습니다. 찾다가 지금 와서는 둘 다 갈라진 사람들 갈라졌죠. 다. 예. 근데 아까 김기현을 빼고는 다 갈라졌죠. 지금 한교안도 갈라졌고. 김기현도 지금 사실 김기현 당대표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광훈하고. 예, 그럼요. 지금 한때는 또 그냥 그 이사야까지 얘기했는데 네. 갈라졌다니까요. 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지 그래. 말라고 이 사진전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로 손잡고 아이고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웠었는데 예. 참 그렇지만 더 아름다운 사진이 또 있죠. 또 하나 있어요? 더 주시죠. 지금 짜잔. 제일 바쁘신 분입니다. 지금 예. 골프 연습장 지역구에서. 가느라고 바쁘시고 네. 예. 지금 부산 불났으니까 가서 회 드시느라고 바쁘시고. 동네에 불났으니까 지금 바쁘실 그래요? 거예요. 예, 예. 요게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금 2019년 10월 3일에 문재인 탄핵
10월 3일 국민대회 참석해서 발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인데요. 이때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같은 선진자. 이게 다 이거 패러디 엄청 하는구만. 이 양반들 하나로 돌려 쓰는구만. 그렇지. 이사야 선지자밖에 모르나 봐요. 이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뒤에서 보세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님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타게 보고 계십니다. 선지자 얘기할 때 이사야 얘기하는 애들이 성경 진짜 안 읽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엘리야도 있는데. 엘리야는 어떤 지금 분이시죠?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아, 엘리야는 아합왕과 이세벨 여왕이 그렇게 패악한 그런 우상 숭배를 할 때 네네네. 그럴 때 갈멜산에서 어허. 자 니네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디가 힘이 센지 한번 보자. 오. 그래놓고 배틀까지. 자 재단을 딱 쌓아놓고 어허. 그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 네네. 팀이 이기는 걸로 하자. 예. 그래놓고 그쪽에서는 하루 웬종일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불이 안 내려와. 이쪽은 안 나오고. 그래서 엘리야가 딱 보면서 더 외쳐봐라. 니네 신이 귀가 어두운가 봐. 어허. 빨리 외쳐봐. 안 내려와. 그쪽은 안 했고. 안 내려올 때 이쪽에서는 물을 막 적셔요. 네네. 물을 막 적시고 오죽했으면 도랑 옆으로 그냥 물이 가득해. 그 정도로. 그런데 딱 기도를 한번 딱 하니까 그냥 바로 게 타버리고 물이 다 말라버려요. 물에서 불이 나올 정도 탁 타버리고. 번개가 딱 떨어지면서. 오. 그러면서 그때 거기 있는 자들을 직접 엘리야가 다 죽여요. 야, 그 제사 그 가짜 제사장들을. 이게 일본 애들로 가면 이거 또 일본 애들이 진의 역사라고 할 거야. 틀면. 임나 예수설. 그래가지고 예수도 우리 거다. 예수는 아니고 엘리야. 어쨌든 엘리야. 그런 엘리야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면은 네네. 이 가짜 선지자인 정광훈이 쫄거든. 자기한테 불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아무래도 예. 가죽이 벗겨진다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어우.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얘기 못 해요. 이사야만 하는구만. 예. 제가 보기엔 올라갈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나 봐요. 이사야. 딱 봐도 지금 아합왕과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몰라요.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는지 야. 세상에 아합은 포도원을 알았어. 아니 지금 홍금 거들려고 11조 거들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자 붉게 같은 성시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다른 데를 가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굴만 왜 노래방 같지 않습니까? 왜 노래방 같지 않아요? 네. 이게 최근 사진인데 이제 네. 신혜식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지금 현재는 공짜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저기 이마가 반짝반짝 이렇게 해요. 이렇게 화기했던 김재원도 분들입니다. 막말을 했던 그 사진이네요. 바로 그러니까. 거기죠. 예. 그 막말했던 그 장면. 왠지 막 노래방에서 막 친구야 이런 노래 부르는 그 한 사진 같지 않습니까? 이 사진의 느낌이. 친구야? 네, 노래방에서 나는 막. 제 동백아가 친구. 동백아가 같이 갔습니까? 에일 수 없이 술 한 잔 드셨어 지금. 수많은 밤을 자 가자 딱 수만 여기서 딱 수만? 수박 이건가? 예.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예. 누가 이 형 왜 이래 오늘 이게 지나죠 끝날 때쯤 되니까 예. 이거 시간이 없네요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예. 빨리 하여튼 이게 저 오늘 사진전 어땠습니까? 괜찮았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계속하자. 형 사진 보고 이거 쉽지 이게 서로 간에 그 아름다웠던 추억 한번 다시 한번 네. 돌려보시고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과 정광훈 씨가 이렇게 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끈끈했는데 수 없이 수만 여기서 딱 끝난. 다시 한번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좀 다이제 그러니까 정밀하게 좀 저희가 짧게 해서 중요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선이가 좋아하는 코너 오빠 나 가요 톱5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주세요. 빠밤. 자 박근혜 씨라고 하겠습니다.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야 셈법이 이제 좀 어떤지 우리 두 분의 어떤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좀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뭐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이러지 않겠냐. 한번 왜냐하면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행보에. 이제 봄이 되니까 슬슬 기지개를 켜고 그 정도군요. 기지개. 큰 행보가 아니야. 아니 지금 내년 4월 총선을 두고. 봄을 위해서 지금쯤 나와야 이제 뭔가 좀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치하던 사람들은 추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봐야죠. 네네. 이제 안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지금. 한 송이 고각화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봄부터 소쪽새
소쩍 소세? 그 낭낭차 팔 때 소쩍세. 소쩍궁 예, 소쩍궁. 그렇군요. 예. 예. 자, 근데 이게 형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이제 딱 1년을 거의 남겨놓고 어떻게 보면 네.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박근혜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 정치인이 이 나왔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대구는 예. 제 겁니다. 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예를 들면 서문시장은 오. 제 나와버립니다. 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일광 횟집 찍기 다시 내 겁니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구만은 자기들이 지키고 싶은데 예. 이 양반이 나타났어. 그렇죠. 그럼 대구 쪽은 윤석열한테 갈까요? 박근혜한테 갈까요? 저는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쪽 대구는 박근혜 쪽 대구는 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진짜요? 거죠. 완전 100%로 갑니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박근혜에 대한 향수가 네네. 향수 정도가 아니라 그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왜 대구에 와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자기를 가둬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앞으로 행보가 친윤석열 행보가 될까요? 아니면은 됐어,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딴 쪽으로 내 좌충우돌 갈 거야. 어느 쪽으로 갈 겁니까? 아니,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원하는 게 없는데 다 지금 그 사면도 다 받았겠다. 예. 돈도 다 또 챙겼겠다.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모든 게 막 요동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야, 그럼 윤석열 난리 사실은 났겠네. 예전에 그 이낙연 쪽에서 음. 박근혜를 사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이런 그런 논리를 있었죠. 썼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가 나가서 음. 이제 해집어 놓으면은 네네. 윤석열은 견디지 못할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논리를 썼었는데 저는 영향력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박근혜 그렇게 대통령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타이밍이죠. 그렇죠, 타이밍. 그러니까 분당이 막 시작될 타이밍에 박근혜가 거기서 딱 이렇게 얹어버린다. 네네네. 말을 얹어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효과가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옆에 옛날 박근혜 쪽 측근이라고 할 수 있던 네. 사람들이 윤석열 옆에서 잘 보이려고 하고 박근혜하고 손절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대표적인 거로 윤상현 같은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지 아마 그 대구 경북 쪽에 뭐 나오지 않는 하는 크게 영향력이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네. 대구 경북 쪽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뭔가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요? 모션을 막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끌어들이진 않을 거고 아마 지금 이런 거겠죠. 윤석열은 자기 앞으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번 총선이 윤석열의 안위를 책임져 줄 그런 그렇죠. 사람들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2년 뒤에는 그만둘 거니까. 맞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들을 꼽으면 되는 대구는 전봇대만 꼽아도 국힘당이 꼽으면 되는 데니까 그렇다면은 누구를 꼽아야 되는 데인데 이게 그 꼽고 싶은 사람하고 박근혜하고 이제 이 상충이 될 때 이게 충돌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심각해지겠죠. 심각해질 확률이 높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박근혜 라인에서 뭐 검사 뭐 라인이 뭐가 지금 현재 있겠습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이쪽은 이제 정치인들일 텐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부울경만 해도 지금 상당히 그 붉은 색깔로 지금 아까 그 붉은 색깔이라는 게 부정적이죠. 붉은 색깔이 많았는데 대구 경북만은 그래도 좀 다르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던 게 지금 45대 40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45대 40이라는 게 저게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볼 땐 대구 경북은 박근혜 향수에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부산, 울산, 경남하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우리 안홍원 청장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박근혜는 이제 윤석열한테 더 얻어낼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줄 것도 없을 거예요. 빚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빚이 없지만 뭔 있냐? 원은 있죠. 원한. 원한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원한들은 언젠가 표출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강자가 가장 약해져서 비굴해질 때, 그럴 때 원한이 살아날 거예요. 돈도 있고. 그렇죠. 또 세력도 있고 사면도 받았지. 그런 상태에서 원한을 어떻게 과연 풀어낼 것인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해석하지 말아라,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왜 하필이면 맞아. 생각해 보세요. 미국한테 도청당한 게 밝혀진 다음 날 대구 동구 803 동화사를 방문합니다. 동화사요? 이 동화사가 늘 뭔가 이 박근혜가 결단을 내리거나 고민을 갖다가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네, 그런 네. 상황에서 방문했던 그런 네, 절이기도 합니다. 네. 동화사라든가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에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박근혜 씨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을 한번 보면 박근혜 씨가 2013년도에 정권을 네. 잡았잖아요. 예.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전두환 비자금 그 범죄 수익 환수하는 그걸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최동욱을 앞세워 가지고 검찰총장을 앞세워 가지고 물론 나중에 최동욱은 그렇죠. 그 손해자 네, 때문에 맞아요. 예. 그만두게 되지만 그때 그 윤석열이란다 전두환 그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범죄 수익을 찾아내기 위한 추징금을 찾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게 박정희 서거 이후에 예. 거기에 있던 그 안에서 금고에. 에서 두 개 예. 금고 중에서 예. 한 개 금고를 6억어치를 그 당시에 박근혜한테 주고 나머지는 전두환이 챙기고 예. 그다음에 그때 그 스위스에 예. 스위스 은행에 있다던 돈을 찾으러 허화평 씨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걸 철저하게 했던 사람인데 네. 윤석열은 자기를 인신을 구속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그 윤석열한테 뭐 이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근데 감정이. 그걸 금방 표시는 안 하겠지만 예.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끝에 마무리쯤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박근혜 누나 복수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제 말 들으실 분도 아닐 거고 예. 하여튼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됐고요. 이제 아마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노고 TV가 다음 주에 부분 개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 시간을 조금 옮겨서 월수금 체제로 갑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생방송, 수요일 생방송, 금요일 생방 같은 녹방. 이지만 일단 월요일은 저희가 이제 안홍구 청장님, 김성수 평론가님 그리고 저 셋이 지금처럼 하는 체제로 갈 거고요. 수요일은 이제 신규 코너입니다. 안홍구 청장님과 저 그리고 묘령의 묘령이 아니구나 남자분이니까 묘령이라는 표현 안 쓰죠. 네. 예, 그냥 좋은 분이 오세요. 네, 좋은 분이 오셔서 역사에 대한 정말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거고요. 금요일은 저기 우리 안홍구 TV가 자랑하는 코너 일타 강사. 예, 일타 강사가 계속 진행될 거고요. 녹방을 하는 이유가 솔직히 그동안 생방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녹방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보강을 더 할 수 있고 더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녹방을 한다는 점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부터는 월수금 체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은 7시 30분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맞습니다. 7시 30분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라 저희는 목요일 날 이렇게 또 세 분은 또 오고 내일 우리 안홍구 청장님은 시사브로님과 예. 또 내일 7시 반에 그럼 오도록 시사부로는 내일이 마지막 예, 들어오셔야 되는 그렇죠. 거죠. 내일 시사브로님이 또 인사하시겠죠. 또. 예.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뵙겠습니다. 안녕. 브라보. 빰.